수도권에 인접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소요산 역시 등반 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동두천 소방서 구조대원들은 좀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구조하는 일에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던 중 지난 92년에는 아예 자체적으로 산악구조대를 결성하게 이른 것입니다. 현재 총 14명으로 구성된 동두천 산악구조대는 각자 다른 부서에 소속돼 있으면서 등반 사고 시 자율적으로 구조에 나서고 있으며 평상시에도 암벽 훈련을 통해 등반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 회사 직원들이 야유 갔을 때 저는 그 선배 집에 잤거든요. 그 자고 그 선배가 그 가까운 소요산이 있다고 놀러 가자 하더라고요. 올라가는 중에 야호 야호 한번 할까? 야 야호 한번 야호 야호 야! 그 그림이 안 좋아. 약간 뒤로 좀 가봐. 저보고 이제 포즈 한 번씩 하라 하더라고. 그냥 서 있는 것보다 선배 보고 이제 나무 위에 가서 찍으면 안 좋냐 이러니까 조심해라 하더라고. 나무 위에서 찍다가 가지에 이제 한 손 잡고 이제 한 손은 이제 폼 잡고. 그래 그 위험하니까 꼭 잡아라. 잉? 알았어. 이제 찍는다. 뒤로? 상근아 약간만 뒤로 더 가볼래? 사람 살려! 사람이 떨어졌어요! 사람 살려! 사람이 떨어졌어요!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 사람이 떨어졌어요! 사람 살려! 사람이 떨어졌어요!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사고인가 봐.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진돗개 하나, 진돗개서 여기 진돗개 둘. 보통 저희 소요산뿐만 아니고 다른 산도 마찬가지로 이 산을 많이 타신 분은 이 사람이 정상에 떨어졌을 때 서로 중개 역할을 합니다. 사고 그 당일도 저희가 매주 그 상주에서 훈련 및 그 순찰을 돌던 중에 그 조난 사실을 알리는 그 소리를 듣고서 뛰어 올라왔습니다, 현장으로. 사람 살려! 사람이 떨어졌어요! 도와주세요! 상준아, 꼭 구조대 올 거야. 구조 당시에 저희가 그 2명이 왔을 때는 그 머리 부분이 그 가장 출혈이 심했기 때문에 저희가 왜 다른 부분의 상태 조사를 하는데 웬만한 환자는 이 늑골내지 뭐 이렇게 다리나 이 골절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를 응급처치하고 들것으로 이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환자는 이 머리 부분 위에는 다른 부분이 다친 데가 없었고 이 머리 부분에 또 출혈이 심했기 때문에 빨리 우선 내려가 있다는 그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 저 빨리 저기 본사 연락해가지고 아래 들것 준비시키고 구급차 빨리 불러라고. 오륙도 여기 진돗개 새.
여기 잡아주고 파열, 잡아주고 출혈 심한 자 천천히 들것을 천천히 자제하기 자 천천히 들어봐요. 안 치라고 천천히. 자 천천히. 구급출동, 구급출동, 소산 원효폭포, 소산 원효폭포. 등산로가 가파른 탓에 들것을 이용할 수 없었던 구조대는 변씨를 업어 로프로 묶은 뒤 미끄러질 것에 대비해 나머지 대원으로 하여금 로프 끝을 잡도록 했습니다. 자 천천히. 알았어. 천천히. 발을 이제 땅에 디뎠다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이후로는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등산로가 이 가파르기 때문에 그 엎고서 내려오는 그 상황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천천히. 20여 분간 변씨를 등에 업고 산을 내려온 이들은 무전 연락을 받고 대기하던 다른 구조대원들과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이 환자가 출혈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생명에 지장이 없을까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걱정을 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그 의사의 말을 듣고 나서는 좀 안도의 좀 순간 그 나름대로의 그 뿌듯한 감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나오세요. 그 후 일주일간의 병원 치료 끝에 정상적으로 회복된 변상균 씨는 머리에 남은 상처만큼이나 쉽게 지워지지 않을 소중한 깨달음을 저는 뭐 얻게 됐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나 뭐 이후에 잘 모르겠는데 전에는 사물을 항시 뭐 그릇되게 봤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이제 사물을 항시 옳게 보고 이제 긍정적으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드넓고 푸르게 보이는 바다. 그 바다를 많은 사람들은 동경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넓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가끔 사람들을 아주 당혹스럽게 합니다. 그날 아침도 역시 바다는 파도로 출렁였습니다. 아니 선생님 어제 어땠어요? 네. 아이고 죽다 살았지. 왜요? 아래미가 말을 안 들었어. 말 안 들었어. 무슨 말을 안 된다고요? 지금 한 3년쯤 되지 않았어요? 5학년 5학년이요? 12살 아니에요. 이거 한 10마리 떨어지고. 벌써요? 10마리 떨어지고. 진짜 세월 그다음에 기름이 쪽으로 해가지고 가오슝 가는 코스를 타이완 쪽으로 많이 붙으세요. 세월 빠르긴 빠르군요. 기분 좋게 출발한 아침이었습니다. 며칠씩들 집에서 쉬고 난 뒤라 모두들 기분 좋은 표정들이었으니까요. 뭐야? 무슨 일이야? 여자 빨리 선생님 기아장 빨리 기아실 가봐요. 알겠습니다. 선장님 큰일 났습니다. 선미에 배가 부딪혔습니다. 경장님 병실에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빨리 가보시죠. 빨리 가봐요. 이런저런 일상적인 얘기들을 주고받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주 심한 충격을 느꼈어요. 누군가 들어와서 배가 충돌했다고 알려주더군요.
우선 선원들을 대피하게 하고 기관실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급히 기관실로 들어가 불난 곳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에 바닥으로 쓰러졌는데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줄도 몰랐어요. 연기 때문에 거기서 정신을 잃은 것 같습니다. 선수의 아물성사 불이 나고 있어. 본부에 소방경 긴급 지원 바람. 신도가 해상 4마일에 선박 화재 발생. 소방정 긴급 요청 바라. 네, 119 지령실입니다. 여보세요? 네, 천천히 말씀하세요. 어디라고요? 여천 신덕마을 앞. 천천히 말씀하세요. 여천 신덕마을 앞. 해상 선박 화재요. 선박 화재. 알파 화재 출동. 여천 신덕마을 앞 해상 선박 화재 발생. 소방정 출동 바람. 선박대 수도. 당시엔 구조대 반장으로 있었습니다. 지령을 받고 굉장히 긴장했죠. 왜냐하면 이곳엔 주로 화물선이나 탱커선 같은 화물선이 많이 드나들고 또 대부분이 기름이나 LPG 같은 위험물을 선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고가 한번 났다면 당연히 대형사고가 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장군산 여기 장군산 23. 장군산 23 장군산. 화재 선박 정확한 위치는 여천 신덕마을 앞 100도 4마일 해상. 화재 선박의 종류는 나프타 실은 800톤급 화물선입니다. 화재 현장 상황은 어떤가? 선박의 연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화염이 휩싸였습니다. 사람이 안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인명 구조하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자, 신도갑 4마일 해상이니까 지금 현재 소요 시간이 25분 걸릴 거야. 선박은 무슨 선박이라고요? 선박은 나프타 실은 800톤급 선박인 모양이야. 나쁘다라고요? 그렇지. 허범을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이 빨리 가 준비를 하도록. 알겠습니다. 아니길 바랬는데 역시 나프타라고 휘발성이 강한 위험을 싣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임무와 사명이 있으니까 도망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우선 대원들에게 자신이 안전해야만 다른 인명도 구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시켰습니다. 그리고 각자 주어진 임무가 있으니까 방수복을 입고 화재 진압 장구 등을 챙기고 평상시대로 움직였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화재가 워낙 커서 소방정이 접근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배후 기관실 부분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 불은 선원들이 묵고 있는 선실까지 이미 번져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연기는 말할 것도 없고 화염이 밖으로 분출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다행히도 아직 나프타 탱크까지 불이 진전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만일 시간이 지체돼서 조그만 열자도 닿기만 한다면 그대로 한방 것이고 그러면 우리 대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죠. 소방 업무에 몸을 담은 지 이미 열애식 된 대원들이었지만 그런 큰 불을 봤을 땐 역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불의 위험성을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입에엔 인화성 강한 위험물인 나프타가 그것도 7,500드럼이나 실려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순식간에 여수항이 불바다가 되어버릴 순간이었습니다. 우선 나프타 탱크에 열이 옮겨지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물을 뿌리면서 불길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구조대원들이 아직 불길도 거센 배에 올랐습니다. 혹시라도 배에 남은 사람은 없는지 구석구석을 잘 살펴야 뭔가 했습니다. 움직인 것 같다 다가보니 한 사람이 한쪽 구석에 쓰러져서 연기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무릎을 심하게 다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연기로 가득 찬 배 안은 한 치 앞도 분간이 어렵고 달궈진 열로 마치 사우나 속 같았습니다. 게다가 그 내부 구조가 복잡해서 그런 속에서의 검색 작업은 한 번 들어가면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서 아주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기관장 김씨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장군산 여기 하대 현장 현재 해경대 경비정으로 환자 1명 우송 중 환자가 연기에 많이 질식되어 가지고 있으니 산소 호흡기 및 앰뷸런스 대기 바람. 선장님, 지금 저 배가 느립니다. 빨리 갑시다. 이동합니다. 예. 구조된 김 씨는 해양 경찰의 도움을 받아 급히 육지로 이송됐습니다. 구조된 기관장 김 씨는 노출된 부위에 화상을 입고 있었고 화재 현장에서 연기를 많이 마셔 호흡이 아주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에도 바다에서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불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 자, 고생됐습니다. 아, 소장님 바빠 죽겠습니다. 7시부터 12시까지 아침밥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아직부터 우리는 이 사람만 사람 하나 우선 구제했잖아. 소장님 그러잖아. 그 환자분 괜찮을까요? 아, 그래, 그 환자 지금 현재 어떻게 됐을까? 소장님 그 전화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 환자 전남병 우송됐지? 예, 맞습니다. 전남병 이송했습니다. 아, 그 전화 한번 해봐야겠네. 돌아오자마자 환자를 이송한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간호사와 통화를 했는데 조금 늦었으면 질식했을 위험이 있었는데 구조가 빨라 다행했다며 노출되었던 부분에 화상이 있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그제서야 안전한 임무가 끝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유, 이거 지겨 죽겠습니다. 언제쯤 태어나요? 내일 퇴근하실 거예요. 내일이요? 아유, 감사합니다. 마지막 약이거든요. 지금 드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장님. 대한장 어서 와요. 날씨가 좋지요? 예, 이번 항자는 뭐 날씨가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그런가요? 그러저는 뭐 다친 데는 어때요? 거뜬합니다. 그래요? 예, 예. 아유, 그만하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이 좀 잘 협조해가지고 잘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시 바다에 나선 기관장 김 씨. 그는 새롭게 얻은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보다 2배쯤의 몫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것은 생과 사의 가장 위험한 갈림길에서 많은 사람들의 진정한 용기로 얻어진 것이기에
한껏 꿈에 부푼 신혼여행. 제주도엔 사시사철 신혼부부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에서 서로의 변함없는 사랑을 약속하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합니다. 이기용, 정현조 부부 역시 그랬습니다. 이들이 여느 신혼부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결혼식이 늦은 부부였다는 점입니다. 아직 멀었어? 내려갈 시간이라고. 다 됐어요. 오래 앉으면 신랑 더럽게 되니까. 하나, 둘, 셋, 열어. 여기 우리도 많이 사진 찍자. 내가 태워줄 테니 이리 와봐. 왜 그래? 어디 아파? 배가 너무 아파요. 갑자기 배가 왜? 좀 쉬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안 되겠어. 가서 좀 쉬자고. 음식 먹고 체한 줄 알았거든요. 체한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배가 아프다가 안 아프다니까 좀 당황하게 되대요. 괜찮겠어? 자기도 밥 먹어야죠. 일단 여기서 내려요. 버스에서 한참을 쉬고 나서 이들 부부는 늦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을 찾았습니다. 배가 아파서 안 되겠어요. 아무래도 뭐가 잘못됐나 봐요. 아니 그러면 혹시 아직 멀었다 그랬잖아.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저 택시 좀 잡아주세요. 아니 병원 응급차 좀 불러주세요. 그래요? 어디가 아픈데요? 아니가 지금 배가 몹시 아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보세요, 예, 소급소입니다. 여기 성민성마을 비바리 식당입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구급차 좀 빨리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곧 출동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세요. 표선 구급출동 성읍 민성마을 비바리 식당. 어디가 아프세요? 배가 많이 아파요. 빨리 그 병원에 옮겨다 주세요. 부인 걸으실 수 있겠습니까? 자, 내리고 올라가시고. 지금 환자를 제주시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한라 일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아직 멀었습니까? 예, 한 20분만 가면 됩니다. 종합병원에 연락해놨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급체하거나 식중독 환자인 줄 알았습니다. 환자도 보호자도 아무런 말이 없었거든요. 그냥 큰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만 하길래 종합병원이 있는 제시 쪽으로 방향을 잡았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주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죠. 여보! 여보! 여보세요? 큰일 났어요. 애가 나와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애가 나온다고요. 산모예요? 왜 진작 산모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나도 갑자기 그런 걸 갖다 당해놓으니까 언제께래 마음이 좀 급하고 당황도 하고 이러니까 그 당시에 바로 말을 못하고 그 또 생각을 거기까지
방황해놓은 상태가 되니까 미처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통증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일단 그래 배가 아프니까 병원에 좀 빨리 갑시다 그러고 탔기 때문에. 지영실 여기 마흔 하나. 갑자기 애를 낳았다고 그러길래 제 귀를 의심했죠. 그래갖고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애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실로 연락해갖고 제일 가까운 병원을 찾아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환자를 좀 안심시키면서 차를 막 바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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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한 산모입니다. 환자 어디 있습니까? 급한 산모입니다. 차 문 앞에 차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간호사. 간호사 안 되겠어. 빨리 분만 좀 해가지고. 급하다 그래서 차에 들어가 보니까는 아기가 거의 다 나와가지고 엄마 속옷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분만실로 옮길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엄마하고 아기하고 이제 분리를 했죠. 때문에 거기서 아기를 받고 엄마는 따로 이제 병원에 들어와서 후처치를 했고요. 만약에 저런 경우에 이제 아기는 조금 늦었으면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자, 아기가 신청하신 거 없으세요? 별 이상 없습니까? 예, 다행히 별 이상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애기는 괜찮아? 괜찮아.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 나는 식중독 환자인 줄만 알았는데. 글쎄 말이야. 산모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드립다 밟았을 걸. 아, 여기 진달래 마을 하나인데 산모와 아기는 건강합니다. 저희들은 귀수하겠습니다. 예, 계속 수고하십시오. 구급차 안에서 아기가 태어난 것은 서귀포 소방서에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대원들 모두 좋은 일이 있을 징조라며 즐거워했습니다. 두 대원은 돌아가자마자 아기 옷과 미역 등을 사주고 다시 병실을 찾았습니다. 네, 정말 신세 많이 졌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 당연히 저희들이 관리를 했는데요. 전에 미리 말씀 못 드려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좋으니 다행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이쁜 섹시 얻으셨지. 결혼식 이틀 만에 게다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얻으셨으니까 정말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4년 10월 12일 1년 전 엄마와 아빠 그리고 구급대원들을 놀래켰던 성미급한 아기 강욱이가 돌을 맞았습니다. 강욱이네 집은 요즘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강욱이의 재롱 때문에 늘 웃음이 가득합니다. 그동안 잔병 치레 없이 건강하게 자란 강욱이를 보면서 1년 전 자신들을 도와준 대원들에게 새삼 고마움을 느낀다는 엄마 정현조 씨. 며칠 뒤 서귀포 소방서 허재웅 대원에게 강욱 엄마가 보낸 감사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다는 한마디에 뿌듯함을 느끼는 허대원. 좋은 일이 있을 거란 이야기를 증명이라도 하듯 그에게도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강욱이 돌날 허재웅 대원도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만난 사고는 쉽게 불안과 공포를 낳습니다. 그것이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라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평생 사고 한 번 낸 일이 없는 이원식 씨. 그가 119 구조대원들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바로 작년의 일입니다. 10월 28일 날 원효동에서 사고가 났던 사람인데
예. 혹시 그 옛날에 이원식 씨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 아,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그때 다리가 좀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예, 덕분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예, 아유, 다행이네요. 그때 예. 우리 이 양반, 홍삼 씨. 예, 아, 저는 양반 엮어 나왔어요.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찾아주세요. 예. 다리 같은데 교량 같은 거 오염성이 있나 없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 2명하고 뭐 작업 공구하고 작업등 2개인가를 가지고 가서 이제 좀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쉽게 설치돼 있어요. 그래? 깜깜하니까 내려올 때 좀 조심하세요. 그날은 원효대교의 안전도 검사를 위한 사전 작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안전작업팀 2명이 교각 안으로 들어가고 그는 밖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되겠어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뭐 헬맛도 안 나고. 예. 그런데 기다리던 그에게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한 것도 있고 하길래 다리를 하면 맨홀 열려 있으니까 그걸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가지고선 그런데 저쪽 끄트머리에서 작업 불빛이 보이길래 가만히 있기도 심심해 가지고선 처음에는 바닥을 이렇게 더듬더듬 해봤는데 평지더라고요. 그에겐 손전등 하나 쥐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교각의 내부 구조도 모른 채 맨손으로 따라 들어간 것입니다. 뭐야 이거 석다리가 있네. 어이 어딨어 정해. 할 수 있는 몸을 움직여 보려고 했지만은 뭐 꼼짝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소리를 지르면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무겁다 사람 없어. 아이고 사람 죽는다. 사람 살려라. 아이고. 아이고. 간간히 내지른 그의 신음소리가 밖으로 전해진 건 시간이 꽤 흐른 뒤였습니다. 사람들은 작업을 끝내고 돌아오면서야 겨우 그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시각 10분 거리도 채 안 되는 곳에 있는 119 구조대. 평소와 다름없이 대원들은 사무실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아저씨, 다리 밑에 사람이 빠졌어요. 예, 사람이요? 아까 나랑 같이 들어간 아저씨가 다리 밑 난간으로 빠졌어. 출동 명령을 받은 순간 대원들은 이미 구조 차량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소방서를 빠져나온 구조대 앞에는 차량 행렬이 거대한 장애물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지금 학원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집사람도 있겠지만은 이들은 죽는 건 아닌가 생각할 때는 눈앞이 캄캄해졌죠. 제일 처음에는요 한강에서 추락한 사고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는 버스 도중에서 무전을 통해 상황을 알아보니까 다리 내부에서 공사하던 인부가 그 내부 맨홀에 빠진 추락한 사고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구조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야.
교각의 내부는 일정하게 상판을 떠받치고 있는 시멘트 벽들 사이로 커다란 방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씨는 바로 이 시멘트 벽을 통과하는 3m 높이의 구멍에서 발을 헛디딘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말입니다. 여기 제가 맨 처음에 내려오니까 여기서 신음소리가 엄청나게 나고 환자가 이렇게 반 누운 상태로 있는데 보니까 여기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여기 엉치뼈 있잖아요. 엉치뼈 부분하고 이 왼쪽 팔목 이쪽 부분이 완전 골절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것을 들어오려고 했는데 너무 협소해가지고 처음에 출입구가 협소해가지고 들것 도저히 안 들어와요. 그래서 생각하던 그때 방법이 생각했는데 제가 그래서 밑에 엎드려가지고 이원식 씨는 다행히 척추는 상하지 않았지만 대퇴부와 손목이 부러져 전혀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골절상을 당한 환자는 들것으로 이송하는 방법이 기본이지만 사고 지점이 협소하기 때문에 들것 사용은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차선책은 들쳐 업기. 이 업기법은 환자의 몸을 안전벨트로 최대한 고정시키고 구조대원이 업고 나가는 방법인데 골절로 인한 고통이 큰 환자에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역할은 체격이 좋은 홍성삼 대원이 맡았습니다. 들어야 내가 산다. 그리고 이분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 그런 마음에 그냥 아마 그 사람이 숨이 가깝했을 거야. 그냥 나만 살자고 그냥 붙들고 늘어졌으니까 그분도 힘드셨을 거야. 그러나 이제 우선은 그냥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야 되겠다는 욕심에 그냥 꽉 붙들고 늘어졌죠. 돌려. 천천히 여기 허리 밑에 맞춰 허리 밑에 맞춰 허리 밑에 맞추고 괜찮으세요? 그쪽에서 일하면 사람들이 나오는 한 30분간 또 이 신고를 해가지고 구조대가 오는 것도 한 30분간 한 1시간 동안은 그렇게 엎드려 있다 보니까는 가슴도 설렁해지고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는 살긴 살겠구나 하면서도 통증이 심해요. 그때 막 통증이 오더라고요. 골절 부위는 대퇴부와 손목. 급한 대로 부목을 대고 바로 응급차에 옮겨졌습니다. 10월 28일 날 6시 넘어서요. 이렇게 집에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 같이 하는 사람인데 이게 우리 아저씨가 다치셨다고 팔에 좀 다쳤으니까 치료하면 날 거라고 그러면서 세브란스 병원 가는 중이니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냥 엄청나게 다쳐가지고요. 아주 너무너무 그냥 깜짝 놀랐어요. 가가지고. 어디가 다쳤습니까? 이게 하체를 쓸질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사진을 밑에 이렇게 허리를 찍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들을 수가 없고 아프다고 팡팡 뛰니까는 들을 수가 없고 그걸 찍질 못하더라고요. 당시 3주일간의 치료를 받고 완치돼서 이제는 전과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이원식 씨. 더 큰 부상을 당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면 다행일 것입니다. 현 위치까지는 내가 들어올 필요성이 없는 입장이었었고 올 필요도 없었는데 뭔가 제 발걸음이 오다 보니까는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전사고가 얼마나 위험한가. 내가 지금도 살면서 모든 일에 이렇게 이제 뭐 운전수가 핸들을 잡았을 때 신호등을 잘 지켜야 안전하듯이 이제서 주의를 하게.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은 그에게는 평범하지만 잊고 있었던 교훈이 남았습니다.
잠깐의 안이한 생각이 바로 사고를 예고한다는 사실. 이제 그의 생활 속에는 안전 청신호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늘을 나는 꿈을 꿔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람은 끝없는 시도와 도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날도 역시 그렇게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바람 이 정도 괜찮구만. 어디 보고 어디 앞에 한번 봐보고 바람 체크도 하고. 장애물이 저쪽에 전주하고 과업소에 있으니까 이쪽을 부산 타고 지정 주차 놀다가 부산 타고 장거리 비행해가지고 저 앞에 보면은 그 묘지 옆에 같이 상륙장소는 아주 적합한 것 같습니다. 비행은 아무 때나 막 시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기예보를 자세히 듣고 풍속과 풍향을 맞춰서 비행장을 찾아가죠. 그리고 리더의 지시에 따라 안전수칙이며 행동요령 같은 것을 신중하게 사전에 브리핑을 하고 각자의 장비를 철저히 점검한 후에 비행에 임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 항호라는 기분이란 안 타본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겁니다. 날개가 없는 인간이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 번 하늘을 날아본 사람들은 그 기분을 잊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신 씨 역시 이른 아침부터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날씨는 좀 추웠지만 오랜만에 비행이라 기분마저 들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땅 위의 모습은 글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땅 위에 전신주들이 있고 무슨 이쑤시개를 꽂아놓은 것 같고 또 집들은 작은 성당 것 같이 보이죠.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나뭇잎의 모습이 전혀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신 씨가 아주 잠시 새가 된 것 같은 착각과 황홀감에 빠져버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아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착륙 지점에 예기치 않은 돌풍으로 미처 피할 사이 없이 빗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죠. 어느 순간에도 긴장을 늦추거나 방심해서는 안 될 글라이더들의 안전 수칙을 어긴 결과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사고 당시 감전이 되진 않았지만 만일 합선이라도 되는 날이면 신 씨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2m 상공에 매달려 있은 지 30여 분, 신 씨는 의식마저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사람이 걸렸어요. 어디? 가보자.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발수 신고로 가자. 빨리 가요. 아저씨 전기줄에 사람이 걸렸는데요. 만성이 해수욕장 앞에요. 사람이 그랬단 말이야. 예. 예, 119 지령실입니다. 예, 어디시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만성리 해수욕장 앞 전기줄에 사람이 매달렸다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구조 출동. 여기는 장군산 선을 하나. 지금 현재 그 사고 위치가 어디가 이상? 네, 사고의 정확한 위치가 은성리 해수욕장 입구에 트럭을 탄 남자 1명이 전기줄에 걸려서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그 요구조자가 전기줄에 매달려 있으면은 한전에 연락을 해갖고 각 전기선을 차단하기 바란다 이상. 전기를 차단하라고 하는 거 잘 알았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요구조자가 있으니까 구급차를 출동시키기 바란다 이상. 구급차 현재 위치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 아, 여기는 구조 출동, 여기는 구조 출동입니다. 아, 각 차는 옆으로 피항해 주십시오. 여기는 구조 출동, 동양교통 옆으로 피항해 주십시오. 동양교통 6030 옆으로 피항해 주십시오. 여기는 구조 출동 3166 옆으로 피항해 주십시오. 아, 여기는 구조 출동. 교통체증이 낀 지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개중에는 구급차나 구조차의 사이렌에도 길을 비켜주지 않는 운전자들도 있어서 마음은 더욱 급해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평상시엔 항상 침착하기를 신조처럼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출동 명령을 받고 사고 현장으로 가다 보면 얼마나 큰 위험이 따른 일인 줄 잘 알면서도 급한 마음에 어느새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중앙선까지 넘어 달려오고 있었지만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던 신 씨는 팔이며 다리가 마비되기 시작했고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여소방서 119 구조대입니다. 우리가 즉시 안전하게 낼 테니 안심하십시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천천히 우리 대원들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안심하시고 우리 대원들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신 씨가 매달려 있던 전기줄까지는 지상에서 10여 미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그 아래엔 에어매트가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 씨의 몸에 착용했던 패러글라이딩 장비였습니다. 신 씨에게 천천히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신 씨가 적극적으로 지시를 따라 주어야만 구조 작업이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다행히 신 씨는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도르래 역할을 하는 완강기가 설치됐습니다. 고층에 고립된 사람을 구조할 때 요긴하게 쓰이는 완강기는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 해당하는 사고자를 중심으로 나머지 두 꼭지점인 전선주 위의 대원과 지상의 대원 간의 힘이 균형 있게 당겨져야만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서서히 신 씨가 줄을 타고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구조대의 일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남겨진 신 씨의 날개, 글라이더를 철수하는 또 한 번의 구조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치됐던 장비들을 챙기는 일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들려올지 모르는 또 다른 구조 출동에 대비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일은 제가 너무 기분에 취해서 자만했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119 구조대원이 신속히 도와주셔서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날 일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다시 한번 119 구조대원에게 감사드립니다. 801로서 다음부터는 그런 자만심을 버리고 또 훌륭한 비행을 하고 이렇게 또 바람이 좋은 날에는 비행을 이렇게 합니다.